우리가 보는 세상은 서로 다른 도형의 형태가 각각 크기와 색을 가지며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속에서는 맛을, 피부에서는 촉각을 느끼며 세상을 관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항상 있는 그대로 보거나 느낄까요? 때때로 우리는 감각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해석하는데 이 중 시각적인 착각 현상을 착시라고 합니다. 그럼 착시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우리 눈의 착각, 착시와 잔상. 여기 두 개의 주황색 관역이 있습니다. 어떤 관역의 크기가 더 커 보이나요? 학생들에게 크기가 더 큰 관역을 선택하게 합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크기가 더 큰 주황색 관역으로 가 관역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사실 이 두 개의 관역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이와 비슷한 다른 착시를 한 번 더 경험해 보겠습니다. 두 그림 속 사람이 어떤 색으로 보이나요? 학생들에게 두 그림의 색에 대한 투표를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노란색 블라인드 뒤의 색은 연두색과 주황색으로, 파란색 블라인드 뒤의 색은 초록색과 자주색으로 투표를 하였습니다. 블라인드를 걷어보겠습니다. 사실 두 그림의 색은 동일합니다. 처음엔 블라인드를 꼈을 때는 정말 색깔이 달랐는데 나중에 블라인드를 빼보니까 색깔이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이런 착시의 원인을 눈과 뇌의 실수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것이 정말 실수일까요? 먼저 우리 눈과 뇌의 시각정보 처리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물체에서 반사된 빛은 우리 눈의 각막과 동공을 지나 수정체, 유리체를 거쳐 망막에 초점이 맺힙니다. 이때 망막의 시세포가 자극되고 이 정보는 시신경을 타고 대뇌 후두엽의 시각피질에 전달됩니다. 그런데 뇌가 받아들이는 감각 정보 중에서 시각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나 되어 후두엽의 시각피질 이외에도 시각 정보가 처리됩니다. 기본적인 뇌의 부분별 역할은 전두엽에서 인간의 사고력과 기억력을, 두정엽에서는 촉각과 운동을, 후두엽에서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며 손에는 운동 기능과 균형을, 측두엽에서는 청각과 후각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신경학자 브로드만이 만든 뇌 지도를 살펴보면 시각 정보는 후두엽과 더불어 측두엽과 두정엽에서도 처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두엽의 시각피질에서는 눈에서 보낸 시각 정보를 색과 형태, 움직임, 깊이감으로 분리하여 이 정보를 측두엽과 두정엽 쪽으로 보냅니다. 뇌는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매우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 정보를 처리합니다. 이때 뇌는 시각 정보를 재구성하여 분석하는데 이 과정에서 종종 착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뇌의 재구성으로 인한 착시를 살펴볼까요? 마른 모들이 모여 있네요. 우리 주변의 지붕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이러한 패턴의 모양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나오기 위해선 각 줄마다 마른 모의 색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안쪽과 바깥쪽 마른 모의 색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안쪽과 바깥쪽 마른 모의 색은 모두 같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뇌가 재구성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색과 함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각 정보는 무엇일까요? 바로 깊이감입니다. 우리의 두 눈은 측면이 아닌 정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눈의 위치와 좌우 눈의 시야가 겹쳐지는 양한 시야 덕분에 우리는 3차원의 세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르막처럼 보이는 길을 구슬이 중력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다른 방향에서 보니 실제로는 내리막입니다.
원근감과 깊이 지각 때문에 일어나는 착시입니다. 안쪽 기둥이 높고 바깥쪽 기둥이 낮아 보여 우리 뇌가 습관처럼 오르막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착시처럼 우리의 눈이 실제를 조금 다르게 보는 현상이 또 있습니다. 촛불을 바라본 후 눈을 감았을 때 그 모습이 여전히 보이는 현상을 우리는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물이 사라진 후에도 망막과 뇌에 그 모습이 계속 남아있는 잔상 현상 때문입니다. 이를 이용한 것이 바로 영화와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애니메이션은 잔상 효과를 이용해서 만들어집니다. 잔상 효과는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온 그림 한 장이 실제로 망막에 비춰진 것보다 더 오랫동안 뇌에 머물러 있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먼저 본 그림이 뇌에서 사라지기 전에 다음 그림을 보여주면 뇌에서는 두 개의 이미지를 기억하고 있다가 합쳐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그림을 보여주면 그림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들은 우리 눈에는 이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초에 24장의 정지 화면을 짧은 간격으로 연결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잔상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부채를 만들어 볼까요? 앞, 뒤에 그릴 그림과 부채를 돌렸을 때 나올 그림을 예상해 봅니다. 계획한 것을 바탕으로 앞면과 뒷면에 다른 그림을 그려줍니다. 완성이 되면 가위로 잘라 나무젓가락에 양면을 붙입니다. 이제 직접 만들어 본 잔상 부채로 잔상 현상을 경험해 볼까요? 그렇다면 착시는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착시가 없다면 세상을 더욱더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착시 자체는 없어져서 세상을 올바로 보는 것 같겠지만 우리의 모든 인지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린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사람이 되겠죠. 커피가 우리 생존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커피를 인지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커피를 놓치면 큰일 나. 너무 귀해서. 약간의 실수는 있더라도 커피를 가능한 한 탐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커피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콩알이 하나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아 커피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시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한테 콩알을 콩알대로 보게 하는 어떤 뇌기제가 발달한 사람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일단 시간도 오래 걸릴지도 모르고 커피는 커피, 콩알은 콩알. 그러다가 보면은 커피를 빨리 인지해야 되는데 이게 콩알인가 커피인가 인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누가 커피를 싹 가져가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착시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캐치하기 위해서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진화시킨 어떤 과정의 부작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착시를 없애면 안 되는 거죠. 그러야지 있어야지 그거가 똑같은 기제로 정상적인 인지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착시가 마치 실수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이 감각이나 지각이나 인지 과정에서 착시가 더 적응적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는 착시에 대해 눈과 뇌가 일으키는 실수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착시를 경험할 때 당황하거나 우리의 눈과 뇌의 기능을 의심을 하였죠. 하지만 착시는 역설적으로 눈과 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과 뇌를 믿어볼까요? 우리의 눈과 뇌, 착각하는 눈과 뇌이어야 합니다.